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 출발부터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두 축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줬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의 M&A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시청과 함께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니콜라 또한 마찬가지로 수소차 뻥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고, 시간에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나스닥 시장이 좀 제일 변동성이 좀 컸어요. 제일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좀 따져보게 되면 한 11,400 정도가 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이 자릿대를 1차 목표치로 좀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럼 11,400이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의 1차 목표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릿대가 아마 21선 언저리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선 자릿대가 이제 들어 눕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좀 움직일지 아니면 조금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움직일지 이 부분들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은 그 정도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낮습니다. 나스닥 시장보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나스닥보다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이 저점 자릿대를 깨지가 않는다라면 박스권역으로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올해 2월 달에 좀 고점 자릿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한 3,400대 중반 정도, 그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강보합세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특이한 부분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중에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하고 보험 쪽에서 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단타뿐이죠. 단기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연속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였었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에 거의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뭐 거의 왜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를 그럴 정도예요. 그 부분들은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전날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들어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도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잠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축소가 되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했던 부분들 다시 매수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누적은 매도로 좀 나왔지만 장 막판에 일단 아래꼬리를 좀 달아줬던 건 외국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 있어서 고점 자리대 2458포인트죠. 2460포인트 이 자리대를 넘어설 때까지 여기에 있어서의 관건은 삼성전자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한마디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가 62,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4,000원 정도 때까지는 목표치, 기술적인 흐름상에 1차적으로 목표치가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될 선은 올해 연초에 형성돼 있던 62,000원대 후반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여전히 좀 괜찮다라는 거.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어닝 시즌으로 이제 점점 포커스가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을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준비하는, 즉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어차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도 아니지만 길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종목을 고르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에 좀 주목하면서 어닝 시즌 대비하자라는 전략까지 주셨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0.5% 안팎의 좀 예상 체결 지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전략은 뭐 항상 조정 시에 매수입니다. 조정 시에 매수인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구분이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제시해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을 좀 준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을 좀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사실 기관 쪽이 좀 더 이 기업들에 있어서 혹은 업종에 있어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하는 좀 더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 체크를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은 투심 쪽이에요. 투심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이 한 3분기 때 실적을 좀 대비해서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연기금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 연기금은 좀 시간적인 텀이 좀 긴 투자 을 보면 될 것 같고, 투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몇몇 종목군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효성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 하방에 대한 변동폭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겠죠. 지금 LS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와줬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군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투신 쪽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으로 다 포함해서 봐야 되겠죠. 최근에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어제도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정고점에 있어서의 매물 수화 과정이에요. 몇 년 만에 이익으로 좀 돌아설 것이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럼 조정 시에는 매수관 쪽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LG전자도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2019년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대 수순을 좀 보게 된다면 뭐 10만 원대 중반 자리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가전제품들에 있어서 이 외부로 활동을 좀 못하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한번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예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어요. 나오다가 다시 되밀려는 그런 모습들인데,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점이 14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도 이제 수소차 확대를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 국내 쪽에 있어서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일본 각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수소차 쪽에 있어요. 투자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현대차는 저 정고점 자리를 뚫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현대차를 볼 때 따라갈 수 있는 건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들 따라가겠죠.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동아화성 같은 기업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JNK히터 같은 경우도 충전소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숨고르기 이후에는 한 차례 더 상승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RF세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 필수예요. 음성 인식용에 있어서 마이크로칩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1차 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죠?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F세미 뭐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올라간 것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량 거래는 터졌지만 주가는 지금 현재에 별로 없죠. 거래량도 없고 주가는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도 좋은데, 다만 찝찝한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일단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 크게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라면, 삼성의 1차 벤더니까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도 본다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보는 분들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급등이 한 차례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눌림 목표가를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N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NCN도 마찬가지인데 NCN도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은 텔레칩스가 그나마 좀 찍히고 있어요. 올해 적자가 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의 성장은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관점으로서 한 번쯤은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사전 판매 6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일단 온라인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죠. 뭐 KH 바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여전히 뭐 KH 바텍 바닥 치고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UTC 관련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있어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대의 흐름들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로는 이메이드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한가가 좀 풀렸어요. 카카오 게임즈 상한가가 풀렸고, 그럼 거기에 있어서의 밸류 부분들을 게임주 쪽으로 좀 적용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모멘텀 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메이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매물수와 자리 때 저항 구간대에서 멈춰서는데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텔레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뭐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이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금융투자 쪽은 자사주 매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통신주들 같은 경우 이제 5G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익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땐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중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씩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들 기업들은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5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해준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함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의 흐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 예정이 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호평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급등에 이어서 0.6%가량 올려 세우면서 68,0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조금 더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가량 올려 세우면서 81,2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LG화학 1% 넘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아마존 물류 로봇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거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호재에 72만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이커머스 분야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웹툰 성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0.3% 강보합으로 30만 4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주와 셀트리온 지금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가져갑니다. 2% 넘게 올려 세우면서 18만 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0.6%가량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 최근에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약세의 흐름 오늘도 이어갑니다. 삼성 SDI, 테슬라 배터리데이 지금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1.2% 올려 세우면서 44만 1,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는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436선에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입니다. 898선으로 900선에 더 가까이에 다가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카카오게임즈만 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5.2% 넘게 빠지면서 지금 69,900원의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시젠과 HLB가 2%대의 상승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6% 강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혼조 흐름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는 조금 파란불 켜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제약이 0.5%의 소폭의 상승으로 시장을 출발합니다. 제넥신 0.5%의 강보합권, KMW는 계속해서 5G 이 시설 확대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고 있습니다. 0.7% 올려 세우면서 오늘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주 관련해서 기대감 모아가면서 0.8% 상승으로 15만 1,2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일단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아직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아직 이제 외국인들은 소폭의 매수가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제 시장에서 순환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차별하는 흐름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과 그다음에 종목의 섹터들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빨리 움직여주는. 그래서 과거에서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여전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2차 전지 내지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이제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비슷한 흐름 양상으로 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수가 2,607이 우리나라 신고점인데 거기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종목들이 순환매도 나오고 차별화 장세도 나오면서 갔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는 가령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할 것 같아서 이런 차별화 흐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순환매 종목들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수소차 테마의 EM코리아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죠. 어제도 매매 시그널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차별화 순환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선택의 문제인 부분이지 시장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좋은지 나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초록뱀입니다. 초록뱀. 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한테도 1,600원대, 1,700원대에서 많이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1,615원에서 공략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103%의 수익을 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1,700원대에 샀다 하더라도 아마 수익률은 80에서 90%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4%대 지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103%나 올라가 100% 정도 세 자릿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장중에 10% 20% 왔다 갔다 하는 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과거에서도 쾌몬이라든지 종목들 보게 되면 한 방에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간 게 아니고 고점 대비 흔들림이 나올 때에서는 한 번씩 고점 대비 29%, 고점 대비 30% 원래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의 특징인데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흔들리게 되면 30%는 기본적으로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붙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 상장 이슈, 아마 10월 5일, 6일에서 이제 IPO가 들어가게 되고 10월 중에서 이제 상장이 될 거라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뭐 심하게 받으면 30% 빠진다고 봅니다만, 조정을 30% 정도 받게 되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목표치는 여전히 10,000원 정도로 보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80%, 90%, 100%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비중을 조절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2,000원이 깨지면 익절, 손절이 아니에요. 익절. 수익 난 다음에 팥이란 얘기예요. 2,000원 깨져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 깨지게 되면 익절을 하시면 되고, 2,0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버티셔갖고 10,000원 정도도 목표치를 보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OTT 시장, 뭐 넷플릭스, 그래서 지금 초록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학창 시절의 데뷔 과정을 담은 드라마 푸른 하늘이 제작 중에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더라도 나옵니다. 푸른 하늘. 그래서 뭐 배우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넷플릭스 등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OTT에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상방향의 흐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인데요. 에코마이스터. 자, 일단 뭐 호재 이슈가 어제 그저께 한번 있었었는데, 얘는 이제 희귀금속 테마 플러스 뭐 폐기물 처리 플러스 이제 철도 관련주 쪽인데,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을 두고 인도적인 지원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얘기를 한 이틀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살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 이제 11월에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연말까지 분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면서 북한 관련주, 남북 경협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뭐 지금서부터 바닥에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도 잘 갔는데, 그렇죠? 시장이 그동안 뭐 빠지지도 않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거꾸로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2차 전지, 지난달, 지지난달 제약주, 뭐 어마어마하게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은 계속 눌러놨는데, 이제 눌러놨으니까 지금서부터는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 그러면은, 손절 가격은 1,750원 정도로 잡고, 뭐 눌림시처럼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단 단기 목표치만 말씀드리면 2,300원,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방으로 계속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MS 오토텍입니다. 자, 어제 이제 자동차, 전기차 섹터들이 모두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가 어제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속회사인 명신이 전기차 위탁 생산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였는데요. 종속회사 명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바이튼의 경영난으로 이제 그 명신의 전기차 위탁 생산하고 뭐 이런 사업에 좀 차질이 있었다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지만 바이튼에 대처하는 업체의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이슈가 붙으면서, 뭐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주들 6월달에서 많이 얘기했을 때, 6월달, 7월달 많이 얘기했을 때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기차 부품주들 다 IT 부품이야,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들 다 기대감에 지금 움직여주는 부분이라서 기대감에 맞춰가지고 보유하시면 돼요. 지금 뭐 전기차 뭐 섹터들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공략한다라 그러면은 손절 라인 한 6,500원 좀 짧게 잡고, 지금처럼 밀릴 때 6,500원 이상에서 공략을 하신 다음에 목표 가격은 N자 목표치 이렇게 크게 잡아서 한 8,700원 정도 이전 고점, 내지는 뭐 하여튼간 뭐 요 정도 길게 보시면은 여기 이전 고점 8,700원 정도 있는데, N자 목표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면은 단타로는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 세 번째가 아닌가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자, 이렌텍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렌텍은 지금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쪽이나 이제 소형 전지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용, 청소기용, 뭐 아니면 뭐 전동 공구용, 굉장히 자그만한, 그래서 그런 이제 배터리팩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지금 어제 움직였었던 전기차, 수소차의 2차 전지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호재로서는 이제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 그 충전기라든지 이제 핸드폰 부품, 배터리팩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충전기를 생산해서 글로벌 휴대폰 공급 업체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의 급등,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로도 뭐 움직여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화웨이 제재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인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이런 식의 강세를 보여주듯이 거래를 실리고 조정을 받고 거래가 실리고 다시 튀어오르고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들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공략하실 수가 있고, 여기 5,500원을 손절선을 두고 밀릴 때 저점 매수를 분할로 공략한다라고 그러면 목표 가격 한 7,500원 정도?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오는 자리, 그래서 7,500원은 이전 고점 자리 돌파하기 직전에 있던 흐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종목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4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 오늘 지금 시가가 좀 이탈이 되면서 양기도 뭐 강하게 어느 정도 어제보다는 조금 써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뭐 긍정적인 시장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은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이번 주, 저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시장이고, 일단 들어 올려줄 때 차익 실현, 수익 실현 어느 정도 대응하시고 현금 확보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기존의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단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를 좀 이탈한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흔들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 어제 외국인들 선물 지수를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면역이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면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뭐 잘 지켜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좀 하방에 대한 좀 악재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하방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주의 깊게 대응을 하고 적극 매수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용차 관련은 해가지고 일단 장중 신고가 돌파를 했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 구간 4,100원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오픈 채팅 방에서는 일단 정말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고점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지금 좀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신고가를 돌파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뭐 흔드는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 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 가능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고 일단은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짝 힘들고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4,400원 구간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목표가 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반복은 좀 필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자리는 지금 정도 자리 접근 가능하시고요. 살짝 이제 타점이 놓쳐지긴 했는데 전일 종가 정도 자리에서 오늘 살짝 흔들고 반등이 나올 때 전일 종가 구간에서 사실 들어가는 게 다시 이제 추세가 돌아올 때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요. 일단 지금 자리 살짝 한 2% 정도 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나 일단은 비중 자체를 항상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단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항상 방어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만 담아서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트릭스 관련해서는 어제 자율주행 같이 이제 섹터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일단 어제 상한가 달성을 하고 오늘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VI 달성이 됐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 괜찮습니다. 지금 뭐 대장주, 어제는 대장주였는데 사실상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고 LGN 같은 경우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떠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고 오늘 못 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주가는 상승 눌림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눌림 자리는 언제든 나온다 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눌림 자리가 오면 그때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이때 월요일에 작전타임, 오후 3시 작전타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날 강하게 이제 시세 분출 후에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뭐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뭐 2,300원 정도까지는 가지실 수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수익 관점에서는 2,4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한번 끌어가 보시면 매수 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끌어가 보시면 정말 좋다.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덕양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천천히 끌어가시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매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항상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지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뭐 반대매매 이런 거 신용할 때 반대매매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매매거든요. 반대로 하니까. 네. 반대로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지켜보지 마시고 항상 저점 구간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추세가 잡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마음 편하게 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쫄려가지고 급하게 막 하시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냥 지켜보시고 나중에 눌린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OTX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대장주를 못 잡으시면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아니면 후발주자들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눌림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던지. 내가 저점에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지금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셔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진입은 좀 자제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뉴인텍, IA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으로 상한가를 바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 스마트카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섹터가 순환매가 진행이 될 때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다 섹터의 흐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놓쳤다라고 하시면 수소나 전기차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 파생을 시켜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좀 학교 다닐 때 보시면 뭐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했었잖아요. 뭐 나무를 이렇게 그런 가지를 치면서 막 생각의 방향을 좀 넓혀가는 시야를 넓혀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를 치면서 어떻게 갈까, 어떻게 넓혀가는 상황이 올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항상 저점에 바닥권에 있는 내가 저점에서 그런 종목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발굴하지 못했고 내가 찾지 못했고 내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대장주를 잡지 못했으면 후발주자를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가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살펴본 것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일단 추후 제가 관련 종목들이나 섹터분들 시장 흐름 천천히 살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시장의 자금의 흐름에 집중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오늘도 종목별로 가격 전략 같이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시장이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일단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0.06%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09% 상승으로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시장 상황과 함께 4개 종목 매매 시그널 바로 전해주시죠.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조금 출발 자체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좀 오후장에는 좀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 초반인데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팝니다. 한 2,400억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2,200억대 매수세, 양 지수에서 외인과 기관의 흐름이 썩 좋지는 좀 않습니다. 자, 오늘 보자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 하나씩 보긴 할 건데요. 우선은 LG전자가 최근에 흐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며칠째 좀 횡보한다 할까요? 좀 음봉 나오고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조정 타이밍인가 좀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갈 수 있을까? 종목에 대해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고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원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종목은 현 구간대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 라인에 좀 인식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21선이나 25일선 자리 타면서 계속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슈팅 나왔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하려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의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면 지금 자리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뭐 수입을콘이라고 왜 옛날에 그 애니콘이었나요? 가로 본능 느낌의 스마트폰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뭐 아주 신박하긴 해요. 신박하긴 한데 제가 이제 LG전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손이 잘 안 가네요, 핸드폰에.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LG전자, LG그룹 자체는 3세 경영 이슈에 따라서 LG전자도 올리고 뭐 전체적으로 LG그룹 자체를 다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좀 그런 포인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LG전자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테니 조정 나올 때마다 사시는 거고, 급등할 때는 파는 대응들. 그래서 한 올라칠 때는 신나게 갔다가 조정이 길 경우에는 한 일주일가량 나오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밀릴 경우도 있으니까 현 구간 때는 조금은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카카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좀 같은데 그간 원체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마다 같은 조정 흐름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는데,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요 최근 들어서의 이 25일선 하락 요 포인트는 썩 달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먼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확인했어요. 카카오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올려칠 채비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에서의 반등 포인트라 네이버가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카카오도 크게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다면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니지만 한 36만 원대는 정말 싼 가격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확인하고 내일 시장도 확인을 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보인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네이버처럼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천천히 조금씩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바닥에서의 상승 포인트 보시고 천천히 상황 보시고,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 구간이 아닐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홈쇼핑 요즘 되게 많이 올라요. 실적이 또 원체 좀 잘 나왔다고 하죠.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데 장 초반 오늘 시가로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 많이 밀린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도 따라 들어간다?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의 첫날에 매수를 들어가셔야지만 그나마 안전 구간이다. 최악인 경우도 둘째 날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따라 들어간다? 네, 이 자리는 매도 시그널 자리고, 만약에 이 전고점 포인트들 있죠? 5월달, 6월달에 보셨던 완전 고점 포인트 자리가 얼마냐면요. 한 7만 한 4천 원 돼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밑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자체가 조금 위험한 자리예요. 크게 보더라도 아직 올라갈 길은 많지만은 너무 가파른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을 활용하시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신규 접근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구간으로 잡아드리자면은 좀 심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 6만 한 5천 원 정도 자리가, 그래도 5천 원 깨는 자리가 가장 싼 자리가 오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큰 그림 보자면은 뭐 최상인 경우 갭을 메우면서
85,000원 부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렇게 올려친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매도 관점 대응하셔야 돼요.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매도 관점 대응하시고 팔고 나오셔야지. 여기서 지금 한번 조정 나왔으니 한 번 더 상승 주겠다? 그거는 좀 약간 좀 그 가벼운 테마성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고,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7만전자, 네, 이름 이쁘네요. 7만전자.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이면 추세를 보자면은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좀 보이죠. 그런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7월 말 때 급등할 때가 지금보다 훨씬 뉴스 소식이,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이뻤어요.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안 좋은 말이 많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올라가죠? 네. 11월 뭐 정도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전고점까지 갔다가 약간의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올라갈 때는 7만전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 포인트 조심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머리 아파집니다. 사시더라도 길게만 보세요.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7만, 8만 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어떨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선윤 전문위원이 도전합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CJ CGV가 벌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7%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현대로템 13%가량,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1%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거의 목표가에 많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VTGMP가 11%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스 3%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에서도 힘스가 3%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수익률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CD 10%의 상승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17,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SK케미칼까지 5% 넘게 지금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94.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대체적으로 수익권에 들어와 있으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김선윤 전문위원님,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되니까 적당히 수익 나면 그냥 나오세요. 저기 이제 나오는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아요. 좀 다르기도 하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고 나오십시오. 제가 방송용으로 드리는 종목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셨죠? 한계가 있으니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적당한 수익에 좀 만족해 하고 조금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몰라서 항상 좀 주식이라는 게 갑자기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지노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미국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북미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침대 파는 회사예요. 네, 침대 파는 회사고,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총은 1조 2천억입니다. 작은 종목 아니고 굉장히 큰 종목이고요.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 맞춰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들과 소비주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려쳤을 때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종목이 좀 안타까운 것은 상장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코로나 맞아버려가지고 주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서서히 회복 중이면서 또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좀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또 추천드렸고, 여기서 추천드렸고,
이런 바닥 포인트 상당히 좀 많이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하는 흐름, 전고점 자리를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87,000원 아래에서 잡아주시고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83,000원 말씀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은 진우스였습니다.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의 도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역시 지금 수익률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현대엘렉트릭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수익률 19.49%, 20%에 달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이 지금 9,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엘렉트릭 43.85%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17,0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까지 11%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총 누적 수익률이 105%에 달하는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이어서 월덱스입니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24.9% 지금 25%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 1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 6%, 경동나벤 7%,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1%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05%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시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수익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도전 종목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부품과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미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가격적인 조정을 시장과 함께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신사업인 SRC 링이나 하이브리드 링 쪽으로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신사업 분야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이전의 주가를 좀 더 우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최근에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위주의 매수세에서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면서 수급이 좀 교차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시점, 지금 이 조정 살짝 주는 구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입 가격은 오늘 25,000원 아래에서는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중기로 32,000원, 손절 가격은 2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였습니다. 지금 신사업 모멘텀과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시장이 많이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